제55차 유엔 여성지위원회 의원회에 참석 중인 한국 국회 대표단이 24일 유엔 대표부 건물에서 관계 전문가와 NGO 대표들을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유엔 여성지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지난 23일 플러싱 무지개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교통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제5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원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 국회 대표단이 24일 유엔 대표부 건물에서 관계 전문가와 NGO 대표들을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원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 국회 대표단이 24일 유엔 대표부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성 평화 안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미 국무부 세계 여성 이슈 담당 수잔 브랜든 수석 정책 고문과 허만 샤퍼 네덜란드 유엔 대사 등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세계 여성계의 화두인 여성 평화 안보에 NGO와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요즘에 이제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그 세계 여성 지위위원회에서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김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논의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이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과 미 국무부 수잔 브랜든 고문, 정현백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 등 5명이 유엔 안보리 1325조 항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실현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유엔 위민에서는 여성 평화와 안보 문제를 과제로 채택해 여성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여성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국가가 국가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축을 위한 뉴욕위원회 발기대회가 24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축을 위한 뉴욕위원회 발기대회가 24일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으로 처음 미국 시민권을 받은 서재필 박사는 처음으로 한글 영문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1919년 독립운동을 통해 한인들을 필라델피아로 모으고 미국 정치인들을 초대해 한일합병이 불법이라는 것과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촉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3.1운동 때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 와 있는 여러 한국 분들을 모아서 항일 운동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 생애가 우리 한국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서 많은 우리 한국 분들한테 홍보하려고 저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과 건립 추진을 위해 300만 달러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150만 불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 기업가 서재필 박사의 자녀 필라델피아 동포들의 지원금으로 약 100만 불가량 모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은 150만 불은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에서 50만 불을 걷지 못하면 이 150만 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뉴욕 동포들의 성원을 기다리면서 이번 뉴욕에서 후원회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재필 기념관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박사 생가에 보존돼 있지만 방 3개가 있는 집으로 독립운동가 기념관으로 기리기엔 협소한 공간입니다. 추진에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뉴욕을 시작으로 LA와 시카고, 워싱턴 DC의 지역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지난 23일 뉴욕에 위치한 무지개 집을 찾았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3일 바쁜 일정 중에도 가정폭력과 국제결혼 실패로 상처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공간인 무지개의 집을 방문해 김은경 사무총장을 만나 시설을 돌아보고 현황을 살피는 등 한인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무지개의 집은 현재 설티베드 등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도네이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 여부를 알아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백 장관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위민 총재를 만나 우리 정부의 유엔 위민의 임무 수행과 관련한 재정적 기여를 470만 불까지 확대하고 유엔 위민 출범에 따라 한국의 능력 있는 여성 정책 전문가가 진출해 유엔 위민 프로그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주의 버겐 카운티 주요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이 지난해보다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올 회계 지원은 2년 전의 2억 5천만 달러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학군별로 살펴보면 네오니아가 296만 5,640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리츠필드, 팰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테너플라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펠팍 학군의 크리스 정 교육위원은 올해는 어렵게 예산을 지원받게 된 만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기관 사이에 책임 공방으로 플러싱 일대 팟톨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피터구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의 팟톨 현황을 파악해 교통국에 복구를 요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활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팟톨의 종류에 따라 복구 담당 부서가 달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말부터 몰아친 잇단 폭설로 팟톨이 급증했습니다.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 2월 6만 9천여 개의 팟톨 신고가 접수됐지만 올해는 벌써 11만여 건으로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 현재 8만 3천여 개의 팟톨이 복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옐로캡 택시의 승차 거부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 택시 리무진국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뉴욕 시민들의 신고가 2,34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693건에 비해 38%나 증가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승차 거부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고 특히 심야 시간대에 승차 거부가 심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최근 승차 거부 적발 시 벌금을 $200에서 $500로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3년 동안 3번 승차 거부가 적발되면 택시 운전 면허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시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비싼 택시 리스 비용을 줄이는 등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뉴욕 시민들의 불편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 출퇴근자들은 늘고 있는 반면 뉴욕 시내 각 보로와 인근 카운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편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욕시 대중교통은 맨해튼을 중심으로 각 보로에 교통망이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어서 퀸즈에서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등으로 이동하려면 맨해튼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24일자 보도에서 이처럼 불편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일자리를 구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지역적 한계로도 작용해 타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교통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는 24일 플러싱 아이스파이어랜드 식당에서 3월 1일 본격 단속 시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뉴욕주는 자전거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해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차선이 없을 때에는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인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이용 시 꼭 해당하는 자전거는 가스로 작동이 돼야 하며 차량국에 등록이 돼야 합니다. 만약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대 $150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전동 자전거는 현장에서 압수됩니다. 또한 적발된 자전거 운전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링컨 터널에서 버스와 모터사이클 등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60여 명이 다치고 출근길 주민들이 교통 대란을 겪었습니다. 링컨 터널을 관리하는 뉴욕 뉴저지 공항 항만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중간 터널에서 맨해튼으로 가던 버스 3대와 모터사이클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맨해튼 방향 4개 차선 중 2개가 6시간 동안 폐쇄되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으나 1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항 항마청에 따르면 매일 아침 뉴저지에서 링컨 터널을 통해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버스는 1,700여 대에 달하며 승객은 6만 2천여 명입니다. 뉴욕시 공립고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에 따르면 177개교 200명의 교사 가운데 3분의 2가 교내에서 인종, 민족,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또 교사의 14%만이 뉴욕시 왕따 금지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교육국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은 교사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관계자는 교사들은 학생을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예방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 역시 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국은 이번 조사 결과가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가 조기 전형을 부활시킵니다. 두 대학은 조기 전형 제도를 2012학년도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대는 모두 얼리 액션을 채택합니다. 이 제도는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어도 해당 학교에 꼭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일반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봄까지 입학 여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는 조기 전형 부활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이 다시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 2006년 관련 정보 등을 얻기에 유리한 부유층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며 조기 전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이 조기 전형 비율을 늘리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빼앗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시행을 검토해 왔습니다. 뉴욕시 최대 아시안 밀집 지역은 플러싱 와이스톤 일대며 이 지역 아시안 인구는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아주인평등회가 센서스국에 2005년에서 2009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아시안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퀸즈 플러싱 베이테라스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퀸즈보로 힐 지역으로 전체 인구 25만 458명 중 42.9%를 차지했습니다. 민족별로는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 순으로 많았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101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만성 피로증후군과 이와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는 라임병 등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들을 발견했다고 CBS 방송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치의과대학의 스티븐 셔처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라임병 환자 25명,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 43명, 건강한 사람 11명의 척수를 각각 분석해 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척수에서 2,500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구분해냈고 특히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에서만 발견되는 각각의 독특한 단백질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각 질병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기형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에게 충성하는 리비아 정부군이 24일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던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이날 리비아 군인들이 트리폴리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자위아의 한 사원을 자동화기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한 목격자를 인용해 당시 사원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100명 넘게 죽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면 AP통신은 현지 의료요원들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15명, 부상자는 15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고 현지 뉴스 사이트 쿠레이나는 23명이 죽고 부상자 다수는 정부군과 용병들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군의 대공포 공격을 받을 당시 사원 안에는 트리폴리 시위대를 지지하기 위해 연좌 농성을 하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사냥용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조 도너번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내정됐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5일 이 신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도너번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 대사로 선출하는 등 일부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을 교체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5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바로 밑에서 돕고 있는 도너번 수석 부차관보가 캐슬린 스티븐스 현 주한 미국 대사를 대신할 차기 주한 대사로 거명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참 사장이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LA를 방문했습니다. 이참 사장은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국 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한국적인 문화체험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올해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의 외래 관광객 유치는 1,000만 명, 한류 열풍과 한식 세계화, 한국의 의료 관광 등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참 사장은 이번 LA 방문을 통해 한국을 알리기 위해 푸드 블로거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계획과 익스피디어.com인 온라인 여행사와의 마케팅 강화, 헐리우드 스타 마케팅 등의 활동을 전개해 한국 관광 상품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이고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 소셜 커머스 통해서 페이스북하고 이제 우리 expedia.com도 이제 캠페인 하나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거 통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제 점점 한국의 이미지가 이 관광하기 좋은 나라, 또 재밌고 신비로운 나라,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심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관광 인프라와 복합 리조트 부족 등 타 국가들과의 경쟁에 장애가 있으며 서울 중심의 관광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도 짧은 단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품 개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문화체험인 템플스테이와 한방치료, 기체험 등은 외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명되고 나서 인바운드 관광,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는 관광이 지금 2자릿수로 성장했어요. 그 전에는 1자릿수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원래 2012년까지 목표로 했던 1,000만 명 유치를 올해 앞당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참 사장은 또 산타클라리타에 있는 프린세스 크루즈 본사도 방문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페디아와 향후 3년간 한국 관광 홍보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익스피디아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개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상품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장로교회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버겐 경로대학을 3월 5일 개강합니다. 일반 영어와 성경 그리고 합창을 배우는 반과 시민권반이 개설돼 있습니다. 시민권반은 새로 개정된 시험을 집중 강의해드리며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댄스 컨버세이션 2011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백평훈 감독의 단편 영화 아리랑 블루스가 선정됐습니다. 아리랑 블루스는 백평훈 감독의 댄스 필름 3부작 중의 마지막 작품으로 한국에서 이민 온 2명의 아티스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10월 더 로벌 소호에서 소개된 이래 많은 찬사를 모은 백평훈 감독의 아리랑 블루스는 맨하튼 소호에 위치한 더 플레어 디에러에서 상영됩니다. 웨스트체스터 한인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디션은 2월 28일 오후 8시 스카스데일의 뉴욕 백민교회에서 열립니다. 미 동부 지역에 거주하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한인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맨하튼 44가 뉴욕 하버드 클럽에서 뉴욕 지구 동포 여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백희영 장관은 경제와 함께 사회가 발전하려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트래블쇼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관광 관련 전시박람회 중 규모가 가장 큰 행사로 매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일반 소비자들과 관광 관련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27일간 부스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한국 전통 음료와 한과, 복분자주 등 전통 주류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창단한 뉴욕 한인 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고 3월 7일 오후 7시 리틀렉의 이스턴 음악학교에서 오디션이 열립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허수아비 춤입니다. 허수아비 춤은 태백산맥과 한강, 아리랑 등 우리 근현대사를 대하소설로 실어내 한국 소설의 대백두를 쌓아올린 소설가 조정래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비리와 천민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파헤친 작품으로 성장의 빛과 그늘, 자본과 분배의 문제를 현란한 필체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의 근현대사, 분단과 이념의 문제, 역사 밖으로 밀려났던 포로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었던 작가의 전작들과는 달리 현대로 넘어와 작품의 현실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진 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정면에서 공략하고 있는 야심작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서 각계 한인단체들이 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 선출과 함께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오랜 기간 동안 지리한 싸움을 전개해오던 뉴저지 한인회가 새로운 회장 취임식을 마쳤으며 뉴욕 한인회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한 달간 직접 선거를 위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가을 추석맞이 잔치로 동포사회에 잘 알려진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김영윤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특히 청과협회는 올해의 경우 경선 없이 청과협회 내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아무 잡음 없이 신임 회장단 선출을 마치게 돼 타 한인단체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퀸즈 한인회도 지난 연말 통합지역 이사회를 구성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이 사진들의 간접 선거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중국계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플러싱 설 퍼레이드를 전개해 동포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독 두 한인단체들이 단체 내부의 분열로 대립각을 세운 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한인사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 대한체육회가 제15대 회장단이 지난 1월 20일 임의로 이사회를 열고 회장 연임을 승인해 회칙을 위반했다며 역대 회장단들로부터 뜨거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매회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회원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내홍을 겪어왔던 단체라 이번에도 또 한 번 동포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또 다른 단체는 재향군인의 북동부 지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 입후보한 두 후보 진영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다가 결국 진재곤 현 회장이 후보를 사퇴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동포사회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4년간 한지붕 세가족 살림을 해온 미 동부지역 충청도민회가 전격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회장에 이광원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분열을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각 한인단체장들은 봉사단체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명의식을 잊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마음입니다. 각 한인단체의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의 봉사활동에 나서야겠으며 각 개인의 이익보다는 단체의 조화로운 활동 전개를 도울 수 있는 희생적인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3월 앞두고 각 한인단체들로부터 좋은 소식만 전해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5일 금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지금은 많이 그친 상태입니다. 밤이 되면서 비는 그치고 부분적으로 구름만 자리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분적으로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 일요일은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매분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매분위라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합법 체류자가 외국인이 미국 군대에 가는 이 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미국에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학생 비자이든 어떤 주재원 비자이든 아니면 E2 비자이든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2년 이상 미국에 살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미국 군대에 요청을 해서 입대를 하게 되면 4개월, 5개월 내에 미국 시민권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동네마다 있는 미군 징병소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25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